여러분 주변에서 사회복지사 취득해도 취업 안 된다는 말, 내가 사회복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거나 인터넷에서 그런 내용 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취업 안 되나?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의 취업 현실을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망과 취업 실태, 그리고 1급과 2급의 차이점, 컴퓨터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제가 약 10년간 사회복지사 취득을 도와드리며 얻어왔던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시TV의 최민수 팀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복지사 전망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70대 이상 노인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대도시의 경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내년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란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고령화, 초고령화 다 비슷한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어 초고령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소외, 고령 인구의 고독사, 급격한 사회 발전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 사회 적응의 문제도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노인 인구는 약 990만 명,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 수는 210만 명에 달하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 연령 인구, 즉 젊은 층은 332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485만 명이나 증가한다고 하죠. 485만 명이 증가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5,100만 명입니다. 근데 2072년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3,600만 명 정도로 약 1,500만 명이 감소할 거란 전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노인 인구의 비율은 계속 커지고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지날수록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속에서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각광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노인 산업이 요즘 상당히 각광받고 있죠. 노인분들의 의류나 식품, 편의품 등의 산업도 촉망받는 산업 분야지만 노인 복지 분야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을 잘 몰라서 케어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아 잠재적 고객층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죠. 노인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가 쉽고 건강이나 의료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설들이 더 다양해지며 늘어날 전망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인력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장년, 시니어, 노인 일자리 센터 같은 곳들도 생겨나며 노인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 있으면 사회복지 관련 센터에서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들을 소개해주고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사는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인 만큼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보시더라도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회복지사 구인, 구직 현황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한국사회복지협회와 같은 대표적인 사이트에서도 채용 공고를 찾아볼 수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사이트 외로도 보시는 화면과 같은 사이트에서 구인 게시판을 활용해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지역에 학생분들이 많아서 대구 지역의 구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최근까지 많은 채용 공고글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용 사이트들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협회 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실시간으로 많은 공고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나 기관을 세부적으로 더 정리해두고 준비해 보신다면 취업 지원도 잘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회복지사 2급만 따도 취업이 될까? 2급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제가 약 10년간 사회복지사 취득을 도와드리며 영상 보시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1급 자격증이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란 겁니다. 사회복지사 1급까지 취득할 수 있는 상황, 여건만 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면서 1급까지 같이 준비해보는 것도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처럼 더욱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평생 2급 자격증 하나로 먹고 살 게 아니라면 아싸리 처음부터 1급까지 준비해서 취득하고 처음 취업하는 시설이 규모가 작고 몸을 써야 하는 케어 업무더라도 2년이나 3년 이렇게 경력을 쌓고 처우나 환경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더 안정적인 수입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창업을 생각하더라도 1급과 2급 차이가 있죠. 2급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다면 1급은 50인, 100인 이상의 규모, 법인 창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확실히 사회복지사 2급보단 1급이 유리한 부분이 크지만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취업이 완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들도 같이 가지고 계시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같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 컴퓨터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조금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면 행정 업무가 무조건 따라오게 됩니다. 시설의 분야, 종류에 따라서 담당하는 행정 업무가 다르겠지만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와 더불어 전반적인 서류를 모두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정도는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들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제 또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40대, 50대, 60대 선생님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컴퓨터 사용조차 미숙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기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분들께 컴퓨터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알려주느라 자기 업무도 밀려 스트레스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거나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분들은 필요하다면 ITQ 자격증처럼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서류 업무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같이 취득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운전면허증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급이던 1급이던 일종보통 운전면허증에 운전을 계속 해오셨다면 취업 걱정은 조금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해요. 실제로 앞부분 사회복지사 취업 실태 부분에서 채용 공고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려드렸을 때 거의 대부분 일종보통 운전면허증 운전 가능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12인승 스타렉스 차량들도 많고 해당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상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보통 운전면허증에 운전도 가능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실제로 많이 채용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종보통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 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일종보통이 있다면 서류 심사에서라도 내 이력서가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채용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전면허증을 2종보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7년 무사고인 경우 1종보통으로 면허증을 바꿔주기도 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1종보통을 취득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 취업 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는 공고글도 많았지만 세부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집 주변 컴퓨터 학원이나 여성 취업 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컴퓨터 자격증 관련된 프로그램도 등록해서 배워보고 자격증 급수를 올리거나 여러분만의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는 조금의 노력을 더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사회복지사 취득하는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신다면 하단에 제가 영상 추가해 놓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취득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내용들 확인하셔서 취업 상담까지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가시TV의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